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보관 하역론의 첫 번째 시간으로 물류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은 물류의 개념, 물류의 정의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관 하역을 중심으로 어떤 학습을 하겠지만 그 보관 하역을 하기 전에 물류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학습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몇 시간에 걸쳐서 물류에 대한 제반 이론을 학습하고 본격적으로 어떤 보관과 하역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류의 개념. 물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유통에서 어떤 출발이 된 건데, 유통에서의 어떤 제조업체에서 소비자까지 상품의 흐름에 어떤 과정을 유통에서는 상적 유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상적 유통에 더불어서 물건에 소비자까지 물건이 있으니까 물적 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적 유통은 또 물자의 상품의 유통과 정보 유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래서 물류의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유통에서 어쨌든 물류가 시작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이 있는데 그 물적 유통에서 다시 실질적으로 물자 유통과 정보 유통으로. 그래서 물적 유통이란 말 그대로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까지 상품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제 재화의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시간적, 공간적 격차를 극복하는 것이 유통의 어떤 목적인데, 그 재화를 효율적으로 그 효율을 증대시키고 궁극적으로 공급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활동으로서 물적 유통이 대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거는 물류는 소비자에서 어찌됐든 상품을 흐르게 하는 어떤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상품의 흐름을 가능케 하는 제반 활동으로서 수송이라는 영역, 그 다음에 상품의 하역과 보관이라고 하는 영역, 그 다음에 포장과 유통 가공이라고 하는 영역, 정부라고 하는 영역, 이거를 합쳐서 어찌됐든 물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생산자에서 소비자과의 격차를 극복하는 활동. 그래서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상품을 이동하는 활동. 그 다음에 하역 및 보관은 실질적으로 소비지에서 생산 시기까지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역하고 보관하는 활동. 포장과 유통 가공이라고 하는 상품의 애형 또는 거래 단위를 변경시키는 활동이다. 그리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으로서 이런 물류의 수송과 하역과 포장, 정보가 각각 하나씩 개별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유기적으로 전체의 어떤 시너지를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유통으로부터 물류가 파생됐다고 할 수 있겠죠. 어떤 유통의 흐름에서 물적 유통, 거기에서 이제 물류라는 개념이 등장했는데, 어떤 물류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어떤 개념의 등장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먼저 어원은 프랑스어의 로지스티크라는 데서 파생이 됐다. 이것은 이제 당초 어떻게 된 거냐? 전시에 군수품을 보급하는 부대의 이름이 로지스티크였는데 이제 여기에서 따왔다. 그리고
쇼라는 어떤 경제 학자적인 입장에서 물류 개념을 보면은 경영활동은 생산활동, 유통활동, 조성활동으로 구분했는데 다시 유통활동을 수요 창출과 물적 유통으로 구분하는 데서 출발해가지고 물류를 유통활동의 구성요소로 인식하면서 물류 개념이 등장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클러크라는 데에서는 디스트리뷰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마케팅 기능을 교환 기능, 물적 공급 기능, 조성 기능을 하면서 물적 공급 기능으로서 어떤 물류가 부각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물류 개념이 이렇게 진화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류 개념의 등장을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면 미국의 마케팅 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물류 개념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생산 단계에서 소비 또는 이용 단계에 이르기까지 재화의 이동 및 취급을 관리하는 것이 물류다. 그리고 미국 물류협회에서는 물류를 생산의 최종 시점에서 소비 시점까지 원자재, 중간재, 완성재, 관련 정보를 이동시키는 것과 관련된 흐름과 저장을 효율적이면서 효과적으로 계획, 수행, 통제하는 과정으로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른 걸로 미국 물류협의회에서는 1985년에 정의하기를 생산 시점에서 소비 지점까지 이르기까지 원재료라든지 반제품, 완성품 및 관련 정보 흐름과 보관을 효율적이면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실시하고 통제하는 과정, 이것으로 물류 범위를 확대하여 원자재 조달에서부터 생산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최종 소비자까지 이르기까지의 판매까지를 포함하는 통합 물류 관리에 초점을 물류를 정의하는데 두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어를 조금 CMP라는 용어가 탄생되는 배경을 보면 60, 70년대는 미국 물류협회에서 어떤 정의되고 그 다음에 미국 물류협의회에서 정의됐다가 나중에는 물류 전문가협의회에서 물류를 정의하고 어떤 물류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하다 보니까 CMP라는 개념이 대두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물류를 정의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의 정의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물류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생산자에서 소비지까지 상품, 서비스, 관련 정보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어떤 전후방 흐름과 저장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공급 사슬 관리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어찌됐든 여기서 발생지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꼭 생산자라는 어떤 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제 물류가 택배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물류의 영역이 있으니까 어떤 발생지에서 소비지까지 상품, 서비스, 관련 정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상품의 흐름과 저장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프로세스로 본 거죠. 그래서 물류라고 하면 어떤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서 최종 소비자인 소비자에게까지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까지 이루어지는 운송과 보관과 하역 등과 이에 부과되는 가치 창출을 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물류가 요즘처럼 비대면 유통 이런 거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전에는 단순히 물류라고 하는 것이 상품을 이동하는
상품의 어떤 유통의 상적 유통과 물적 유통의 물적인 상품의 이동으로서만 한정되어져서 썼는데 이제는 비대면이 발달되고 어떤 물류가 팽창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이렇게 우리의 어떤 유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으면서 물류라고 하면 제어 공급자로부터 조달 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 보관, 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는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 부착, 판매, 정보통신까지를 말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류라고 하는 거는 물류는 유통에서 중심 축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는데 물류는 발생지에서 물류의 수요가 바로 일어나는 원초적인 단계에서 소비자에게까지 이르는 원재료라든지 중간재, 완성품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재발 활동이다. 그러면서 그 활동에는 수송이라는 부분, 어떤 상품의 흐름, 그 다음에 하역과 보관하는 거, 포장과 유통 가공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정보, 이런 활동까지를 물류의 개념으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의 수송이라고 하는 거는 물건은 상품을 이동하는 거는 생산과 소비자 간의 공간적 격차를 극복하는 활동이고 하역과 보관은 소비의 시간적 격차를 극복하는 활동이고 포장 및 유통 가공은 상품의 A형이나 거래 단위를 변경시키는 활동 그리고 정부는 이들을 지원하게 하는 활동을 통틀어서 물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류의 정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되는 발생지에서 어떤 물류 수요가 물류의 원초적인 발생지에서 소비재까지 최종 도착지까지의 상품이나 서비스 및 관련 정보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전후방 흐름과 저장을 계획, 실행, 통제하는 프로세스다. 그래서 공급사슬 관리해주세요. 공급사슬 SCM 어떤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상품의 조달에 주안점을 두는 공급 사슬 관리를 초점을 두고 요즘 이제 물류가 정의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